풍산의 흐름 그렇게 큰 폭의 V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큰 양봉은 없어요. 큰 양봉은 없지만 경기 방어주답게 조금씩 우상향하는 느낌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요 올해만 봤었을 때는요. 물론 3월에는 추락을 했죠. 1월부터 3월까지는 하향 곡선을 그렸지만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안에 리포트는 몇 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포트는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피토했어요. 아니 무슨 놈의 구리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리포트가 많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리포트가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4월 리포트가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이 2월 리포트, 그 다음이 7월 리포트. 많은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미로 보는 거 있죠. 자, 3월 저점 금액 13,500원에 제가 한 주를 샀어요. 그러면은 26,050원 기준으로 해서 나는 얼마를 벌었을까? 라고 보면은 91.15% 상승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00%는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05원이 상승된 흐름을 볼 수가 있었네요. 자, 1, 2월 봐볼게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19년도 4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195억 원이 하회가 될 것이래요. 왜냐면은 방산이 부진이 되었고요. 방산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했던 뭐 탄약이라던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것이 판매량이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세 번째 나오는데요. 2019년도 하나 대전 공장에서 사고로 인해서 일부 부품이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이 되었다. 하지만 20년도에는 5천억 원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해서 신동 출하량은 소폭 개선이 되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낮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다. 구리의 스팟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경기가 더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그동안 구리 가격이 막 불황전했어요.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중국이라던가 다른 나라에서 구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중국의 일부 제련 업체들이 생산 차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방산주 안 좋았어요. 왜냐? 뭐 대전 공장이라던가 뭐 수출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 부분이 뭐 달러 약세와 그리고 구리 가격의 상승, 지금 현재 풍산이라는 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주가는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럼 2월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봤더니 구리 가격이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제한적이다. 그리고 산업의 기저효과는 이미 실적 추정치에 반영이 되어 있다. 딱 실적을 까봤더니 2019년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상승이 되었대요. 왜냐? 방산 부분 지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선방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좀 안 좋았던 거 오히려 방산 부분에서 메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29%가 상승이 되었대요. 그리고 중국의 구리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풍산이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은 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은 동사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산 매출액은요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향 조금 좋아지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고 중동으로 더 진출을 하면 영업이익은 늘어날 거야 라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방산에 관련돼서는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산 매출액이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Y 대비해서 4%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 증가분이 8개월이 아니에요. 8개의 분기 만에 YOY 증가세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3분기 때 말부터 재가동을 한 탄약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향에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 미국에서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2019년도 하반기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우한 폐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너무 안 좋았어요. 하지만 2017년도 5월 이후 최저치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각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시각들의 레포트가 많았기 때문에 보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공부가 정말 많이 됐던 2월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구리값은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감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은 구리값은 경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리값도 내려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도 많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분기부터는요 전기동 가격이 상승이 될 것이래요. 그래서 메탈 게인, 그러니까 이 메탈 게인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팔아야지 해가지고 작년에 1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얘가 안 팔려. 그래서 창고에다 넣어놨어요. 이거 언제 팔리냐. 그런데 지금 이 재료값이 500원이나 됐어. 이 창고에 있는 거 팔 때 그래, 지금 이거 재료값도 올랐고 지금 살려고 하는 수요들도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은 얘를 처음에 내가 200원에 팔려고 했던 거 난 2배로 해야지. 1000원에 팝니다. 에이, 1000원 비싸? 그럼 900원에 팔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거는 그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원자재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내가 이득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탈 게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동 수출 회복이라던가 방산의 내수가 지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이상 안 좋아지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기저효과가 일어날 것이래요. 그리고 영업실적이 이것들로 인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상승 흐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3월엔 레포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4월에 무려 레포트가 13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방산 매출의 정상화가 전기동 가격 하락에 따른 메탈로스 발생은 일회성 비용 감소 효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을 했잖아요. 계속 들어갈 비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요거 한 분기 때만 썼을 거야. 그게 바로 상여금이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감소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동 사업 부분 중에서 주력 제품인 아까 봉선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 봉선이 자동차라던가 전기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고 판매량이 저조했대요. 그러니까 좋아질 거야 했는데 3월에 엄청나게 크게 코로나로 맞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내려갔어요. 그 말이 여기서 바로 나오죠. 코로나 때문에 2분기까지 실적이 타격이 될 것이다. 그래도 좋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 민감주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같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가 올랐어요? 언택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코로나 이후에 구리 가격이 5,000달러에서 이게 1톤당 가격입니다. 5,000달러대에서 점차 그래도 회복하고 있다. 요거는 좋은 거다. 왜냐면은 전 저점이 1톤당 4,7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걸 1,000원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470만 원 정도인데 요것을 깰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더 좋아질 거야. 왜냐? 방산도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가 저평가니까 좋아질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2분기 실적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1월에 톤당 6,054달러 하던 것이 지금 현재 5,000달러로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탈 게인이라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구리 가격을 유심히 쳐다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철 금속 가격은요, 재고 조정이 필요한 철강보다는 선행되어서 반등이 된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역사적으로 철강이 올라갈 때는요, 먼저 비철 금속이 먼저 올라가는데 그 중에 구리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동사 주가는 구리 가격과 동일하게 같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는 꼭 봐야 된다. 그리고 1분기 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48% 하회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별도가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의 신동 실적이 40억 원 관련해서는 메탈 관련 이익이 하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리값이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40억 원이 손해가 간 거죠. 자, 그리고 더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가전 그리고 자동차 수요가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6.3%가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방산 역시
내수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6.1%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2분기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서도 구리 가격은 지금 저점 방어에는 그래도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메탈 개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중국 인프라 투자와 중동향에서 방산 수출 기저효과 확인 시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좋아지고 뭐 미국에 탄피 잘 나가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계약이 잘 되면은 이 주가 분명히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2020년 4월 16일 957억 원의 중동향 탄약 공급 계약을 발표를 했어요. 예상했는데 이게 드디어 발표가 된 거예요. 이 공급 계약은 1년이고요. 이 풍산의 2019년도 방산 매출액이요 1349억 원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가는 그거잖아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얼마를 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지금 벌고 있는 것 대비해서 얼마를 더 버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75억 원이라는 수치가 엄청나게 큰 수치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당장 3분기 때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분기 방산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 정말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이 바닥은 향후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21년도에는 이게 주당 순이익이 5% 상향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산, 그러니까 미국발 수출이 회복 가능성이 지금 점차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방산이 좋아질 거야, 왜? 라는 부분에서는 바로 이 대선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과거에서도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려고 한다,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힐러리가 우세하다, 실질적으로 우세한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는 총기 비축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 민주당에서는요 오바마 때부터 밀어붙였던 게, 물론 오바마 이전에도 밀어붙이려고 했던 부분이 총기 규제 관련된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인들은 이제 총기를 못 쓰는구나, 많이 사놔야지, 사재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총기 비축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될 것 같다, 이제 총 못 쓰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당장 사람을 죽일 건 아니지만 나를 그래도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관점에서 자기가 불안해하니까 마구마구 사들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상승이 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20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컨센서스 63억 하회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메탈 가격 변동을 일정 상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메탈 가격이 내려갔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YOY 대비해서 그럼 1분기는 영업이익 어떻게 냈냐 봤더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총틀어서 14.7%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48.3%. 그래도 국내에서는 나름 선방을 했는데 수출이 문제였어요. 수출이 마이너스 56.1%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나중에 수출이 회복이 되면은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탄약류 월별 추이를 봤었을 때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상승되는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유독 2020년도에 큰 상승률을 보였어요. 왜냐? 지금 대선에 관련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요. 2016년도 때 힐러리가 될 거야, 압승이 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엄청나게 또 상승된 부분을 보였죠. FBI 역시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FBI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도 있지만 스포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대선 전에는 총기 비축을 미국인들도 하지만 FBI도 많이 보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월입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연초 이후에 이제 급락했던 부분이 1, 2분기 실적에는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2분기는 안 좋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부양 정책에 따라서 기대감이 지금 너무나도 놀라가 있어. 그래서 전방산업 생산 재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좋아질 거야. 지금까지는 안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좋아질 거야. 왜냐면은 부양정책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전기동 가격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2분기 때는 어쩔 수 없이 메탈 가격에 인해서 조금 실적에 타격이 올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달러와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자산 회피 구간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 여전히 지금 달러는 계속적으로 내려갈 것이고 경기 불확성은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더 안전하게 갈 것이고, 그리고 위험자산 회피, 그러니까 지금 위험자산을 안 살려고 하고 채권을 그때 당시에는 많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가격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점차적으로 끝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권이 어쨌든 자, 2분기는요 전기동 가격이 반등이 되었기 때문에 3월 평균 가격 대비 초반에는 좀 안 좋았는데 2분기 말 때는 평균 가격이 높아질 것이래요. 그럼 뭐예요? 그 원자재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그만큼에 따라서 재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는 돈을 잘 벌 거야. 메탈 게인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죄송해요, 오타네요. 자, 그래서 중국의 단계적 봉쇄 해제와 그리고 제조업 공장의 가동이 정상화가 되고 점점 좋아지는 얘기하죠. 중국이 이제 부양 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GDP의 15%에 해당되는 재정 정책을 지금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 왜 중요하냐? 동사에 굉장히 큰 손님이잖아요. 동사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은 풍산의 매출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5월 흑인 인종차별로 인해서 폭동이 좀 우려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년 만에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네, 3년 만에 탄약 수요가 지금 자극적이래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고 있대요, 미국인들이. 풍산 방산 사업장은 31만 평의 요 모멘텀은 통틀어서 여기 리포트 하나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풍산 방산 사업장이 31만 평에 달하는데 풍산시와 함께 MOU를 맺고 1조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7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땅에서 부산과 지금 이렇게 협업을 맺어서 이제 27년까지 딱 본다 그러면은 그때 동안의 모멘텀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반기 각국 정부 주도하에서 각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자동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니까 구리 가격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풍산 영업이익은 YOY 대비해서는 좀 작년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분기 대비해서는 7.2%가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여긴 또 다른 얘기를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내수, 수출 부진, 그리고 신동 판매량이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7.3% 그리고 연도 대비해서는 8.7%가 하락이 될 것이다. 역시 안 좋을 것이다 2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동 가격이 6월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재고평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앉아서 돈 벌었다. 자, 그리고 방산 매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1.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1662억 원이고요. 총 영업이익이 111억 원에 부합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이 2분기 때는요 방산의 매출이 선방을 했고 그리고 증가가 된 금액이 1662억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 1662억 원에는 중동과 관련된 수주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111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상승은 아니고 그래도 부합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한국 탄환 수출 회복이 기대가 된다. 요게 조 바이든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조 바이든은 포괄적 총기 규제 대책이에요. 요게 오바마 정권 때 제안을 했던 건데 요거를 같이 제안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같은 민주당이고 부통령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그렇기 때문에 사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민간인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살 것이고 그리고 FBI 아까 보셨죠? FBI라던가 군대 같은 경우에도 폭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많이 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그 얘기 할게요. 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부산에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했더니 이 해운대구 반여동, 산송동, 석대동 일원 요 부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요 일원이에요. 그래서 부산시와 협약을 맺어서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여기를 산업단지로 개발을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27년도까지. 요거는 2020년 6월 17일 키움증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라고 봤더니 2020년도 3월 26일 날 여기가 그린벨트였어요.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린벨트 해제하고 산업단지 개발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죠. 물론 자연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사례이긴 하지만요.